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역시 오디오북인데 북 리뷰도 좀 같이 들어갑니다. 오늘 현명한 투자자 두 번째 읽어드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런 버핏의 도서죠. 19살에 처음 접했고 지금 나이에 생각해도 최고의 책 중에 하나이다 라고 꼽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런 버핏이 특히 현명한 투자자 중에서도 이게 장이 되게 많은데 700페이지 육박한 책인데 8장하고 20장은 꼭 읽어봐도 되게 투자에 엄청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꼭 집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8장과 20장 중에서 8장을 1편에 일부 읽어드렸고 이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절대 수익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저 자신과 또 누군가의 절대 지식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필요로 하신 분. 세 번째는 당연히 국일증권경제연구소에서 나왔는데 여기 관계자분이 혹시 저작권 침해 등의 이슈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급하게 이걸 읽어드린 이유는 오늘 이제 주말이 끝났고 좀 길었죠. 저희가 목금 쉬었으니까 주말은 원래 장이 안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4일 지나고 나서 되게 기다렸던 장이었어요. 왜 더 기다리냐? 저는 이제 미국 주식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금요일날 확 떨어졌거든요. 그럼 한국도 과연 진짜로 떨어질까? 아니면은 역시 동학개미들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가 더 궁금했었는데 역시 나스닥이 승리했습니다. 일단은 근데 제가 오늘 좀 실수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연휴가 너무 길다 보니까 서점 가가지고 투자 서적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투자의 전략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주식 부자들이란 책인가? 그 책을 또 봤는데 작년에 나왔고 그 실천편도 있고 원래 그냥 이론편 아니고 그냥 편이 있고 실천편 해가지고 그게 그 둘 다 봤는데 실천편을 봤죠. 실천편을 보니까 그 되게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가 야손TV에서 얘기했던 올팔레사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라 그거 반대로 하는 전략들을 좀 얘기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이 딱 오르면 시작해서 오르는 것을 추가 매수해라.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타라 라고 해서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2번 정도 시도를 해봤는데 약간 눈이 뒤집힌 것도 있었고 사실 나도 그거 한번 될까? 라는 시도 해봤는데 사실 제가 모바일로 하기 때문에 속도가 안 되더라고요. 이미 제가 올라탔을 때는 역시 꼬꾸라져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빠른 PC 그걸로 해가지고 정말 재빠르게 투자하고 빨리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올라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제가 올라타는 게 좀 잘못 봤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 너무 급박하게 오르는 거여서 그걸 급박하게 올랐다가 정말 짧은 시간 내에 5분도 아니에요. 1, 2분 내에 갑자기 올랐다가 1, 2분 내에 10%, 15%, 20% 올랐다가 갑자기 꼬꾸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제가 하필 그걸 올라타가지고 좀 실수했고 하나는 되게 고점에 있었는데 그래도 한 1, 2% 오르길래 1, 2% 오른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오후에 되면은 10시 정도였거든요. 10시 반? 오후에 되면은 많이 오르겠다 싶어서 올라탔는데 잘못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었고 그 다음에 딱 하나 성공했던 거는 그거였어요. 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연휴 때 너무 더워서 사실 이제 버스를 탔는데 그 아저씨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덥다. 에어컨 지금 사야 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분이 얘기를 나누시는데 지금이 싸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듣자마자 제가 투자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에어컨 업체가 이렇게 더우면은 오르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캐리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캐리어가 없어요. 캐리어나 업체가 없네? 라고 찾아보니까 지주회사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모 기업이 오텍이더라고요. 오텍이 오늘 한 10% 올랐거든요. 오텍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측했던 것 중에 하나 종목이 그거는 저 예측이 빗나갔고 떨어졌고 많이 떨어졌고 그것 또한 많이 떨어졌죠. 그래도 3%? 3, 4%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 두 개만 했으면 순수이익으로 해서 제가 그래도 한 5, 6%는 이익을 본 입장으로 장을 마감할 수 있었는데 그 두 개를 제가 눈이 뒤집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눈이 뒤집혔다기보다는 어제 제가 봤던
일본 주식 부자라는 매수 기법들은 꼭 워런 버핏이 있는 게 아닌데 여러 가지 내가 시도해 보자. 나한테 맞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저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를 하고 나서 느꼈던 게 역시 나는 방어적인 투자를 그러니까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방어적이라는 것은 위험한 종목들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충분히 내가 생각했을 때 저점, 그러니까 그 종목이 저는 델타랑 보잉이나 유나이티드 이런 거에 투자해요. 그리고 국내 항공사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저번 영상 보신 분들은 메디토스로 투자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투자하는 원칙은 뭐냐, 일단은 빨리는 안 망한다. 그 다음에 단타로 해요. 들어갔다가 최소 1, 2주 내에 회복하면 나옵니다. 오래 안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될지 사람 모르잖아요. 워낙 불경기다 보니까. 그래도 한 1, 2주 내에는 한 번은 기회가 온다. 근데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충분히 저점에 들어가야 조금이라도 올랐을 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히 회복은 어렵다 하더라도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유이든지,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오늘은 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방식이 나한테 맞는데 오늘은 좀 새로운 기법을 좀 시도하다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빠르게 이 현명한 투자를 빨리 나도 읽어봐야겠다 해서 일단 8장의 세 번째 소주제, 첫 번째 8장의 제목은 투자자와 시장 변동이었고, 첫 번째 소주제는 투자 결정의 나침반 시장 변동이었고, 두 번째 소주제가 저가 매수 고가 매도 전략, 이거 아까 제가 아주 공감한다 그랬죠. 세 번째 소주제가 바로 포뮬러 플랜인데 뭘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49년과 1950년경의 강세장 초기에 주식시장의 주기적 순환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는데 포뮬러 투자 플랜도 그중 하나였다. 정액 분할 투자도 여기에 속하지만 매달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이 방법을 제외하고 포뮬러 투자 플랜의 공통적인 핵심은 주가가 상당한 폭으로 상승할 때 주식을 자동으로 매도하는 것이다. 이때 대부분의 투자자는 보유 중인 주식을 모두 매도하지만 소량을 남겨두는 경우도 있다. 논리적이면서도 보수적으로 보이는 과거에 실제로 우수한 수익률을 보인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정작 이 방법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때는 그 효과가 더는 먹히지 않았다. 결국 1950년대 중반에 들어서자 주식시장에서 포뮬러 플래너들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갔다. 다행히 이들은 이 방법으로 뛰어난 수익을 거두었지만 이때부터 시장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에는 공식에 근거해 주식 환매의 기회를 노릴 여지는 자취를 감추었다. 이게 또 주석인데, 주석으로 가면 포뮬러 플래너 중 상당수는 주식시장의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연간 수익률인 52.6%를 기록하자 1953년 말에 보유한 모든 주식을 매도했다. 이후 5년 동안 주식시장은 2배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들은 이 호황을 그저 구경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돌아갑니다. 1950년대 초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끈 포뮬러 투자 전략과 이보다 약 20년 전에 유행한 다우 이론은 모두 인기 절정의 순간에 효력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우리도 다우존스 주식의 매수 매도 수준을 결정하는 중앙값 방법으로 실패한 경험이 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주식시장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따라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공하기는 힘들다는 사실이었다. 이것도 주석이 있네요. 주식시장에서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이 그만큼 쉽게 자취를 감추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평균으로 회귀하며 자연스럽게 역전이 이루어지는 경향 때문이다. 둘째는 쉬운 방법을 찾는 사람이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처음에 이러한 방법으로 볼 수 있었던 이익을 망치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그레이엄이 혼란스러웠던 경험을 언급하며 늘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에 대해 정직하게 고백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제이슨 츠바이크가 2002년 7월호 머니에 기고한 머피는 투자자였다.
61쪽과 62쪽을 2000년 12월호 같은 잡지에 기고한 새해 맞이 게임 89쪽과 90쪽을 참조하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모든 고귀한 일은 찾기 드문 만큼 하기도 어렵다 라고 말한 스피노자의 가르침은 철학뿐만 아니라 월스트리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네 번째 소호 주제로 넘어가네요. 되게 일단 더 읽어봐야겠지만 오늘 제가 방금 이거 보지 않고 제가 앞에서 썰을 풀었는데 오늘 제가 했던 어떤 기법들이나 어떤 투자의 고수들한테 배운다라고 하는 그런 기법들이 모든 대중들이 만약에 따라한다 라고 하면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기 또 우리도 다우존스 지수의 매수 매도 수준을 결정한 중앙값 방법, 이게 제가 이제 델타나 보잉에 이게 최근에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 박스권 아래 최저점에서 사면은 그래도 수익이 날 것이다 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중앙값 방법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냥 추측한데 그게 이제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약간 두렵기도 하네요. 역시 투자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참 어려운 거네요. 멋모르고 해야 되나봐. 일단은 그 다음 네 번째 소주제, 투자자 포트폴리오의 가격 변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식을 소유한 투자자는 주식 가격의 변동하기를 기대한다. 이전 개정판이 출간된 1964년 이후 다우존스 지수는 좋은 실적과 보수적인 자금 운용을 특징으로 하는 대형 우량 주식만 보유한 보수적인 투자자의 주식 포트폴리오와 비슷한 맥락의 움직임을 보였다. 1966년의 주가는 평균 890에서 최고 995까지 상승했다. 1968년에 1985선까지 다시 오르던 주가는 1970년에는 631선까지 하락했고 1971년 초에 940선까지 다시 상승했다. 단 개별 종목별로 고가와 저가가 형성된 시기가 서로 다르므로 다우존스 지수 전체의 변동폭은 종목별로 따져보았을 때의 수치보다 적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보수적으로 잘 분산된 주식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는 다우존스 지수 전체의 변동폭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이류회사, 주석이 있네요. 그레이엄이 이류회사라고 부른 예로는 현재 S&P 500 지수 종목에 포함되지 않는 수많은 회사가 해당한다. S&P 500 지수의 업데이트 목록은 www.standardpoor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돌아갑니다. 일반적인 이류회사의 종목들이 우량회사 종목보다 가격 변동폭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현재 우량한 소형 회사가 장기간 상대적으로 열악한 성과를 보인다는 뜻은 아니다.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이 향후 5년간 저가에서 50% 이상 상승하거나 고가에서 3분의 1 이상 하락할 가능성을 미리 따지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확률에 맡기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주석이 있네요. 그레이엄이 보유 주식이나 시장 전체 상관없이 저가에서 50% 이상 상승하거나 고가에서 33% 이상 하락하리라 본 것은 가능성뿐만 아니라 확률을 의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면 또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만큼은 마술처럼 비켜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 자신을 투자자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그레이엄은 33% 하락을 50% 상승과 동일한 것으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10달러인 주가가 50% 상승하면 15달러가 된다. 그리고 15달러에서 33%, 즉 5달러의 손실을 입으면 원래 주가인 10달러로 돌아간다. 다시 돌아갑니다. 신중한 투자자라면 날마다 또는 매월 일어나는 시장 변화를 잘 타면 갑자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고, 또한 어느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지도 않는다. 더 장기적이고 폭넓은 변동에 대해서는 어떨까? 이 경우엔 실질적인 문제와 함께 복잡한 심리적인 변수가 등장한다. 시세가 상당한 폭으로 상승하면 투자자는 당장 만족하면서도 우려를 갖게 된다. 또한 더 큰 상승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할 수 있다. 현재 보유한 주식의 주가가 올랐다면 축하받을 일이다. 그로 인해 부자가 되었다면 이 역시 정말 좋은 일이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가격이 너무 올랐으니 주식을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저가할 때 더 사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가? 아니면 투자자 사이에 만연하는 열망과 자만
탐욕에 물든 채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더 규모가 크고 위험한 매매에 뛰어들겠는가. 와, 여기서는 좀 꼼꼼히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와닿네요. 너무 오늘도 그 오택이 딱 오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되게 좋았고, 이야, 하루에 10%가 오르네 라고 해서 좋았고, 이걸 축하해야 될 일이죠. 근데 이제 팔아야 되나? 아씨, 더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더 살걸. 제가 오늘 좀 실수를 하면서 그 약간 이제 산책을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죠. 좀 약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산책을 했는데, 그냥 오택에 몰빵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사실 신과 함께 그 TV에서 보니까 김일도 교수인가? 김일도님께서 나오셨는데, 그 얘기, 물타기 하지 마라, 물타기에 있는 심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시는 영상이 있어요. 신과 함께 김일도 한번 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물타기라고 키워드. 그거 보면 되게 공감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내가 투자한 게 사자마자 갑자기 5% 떨어지면은 5%에서 바로 산대요. 보통의 심리가. 왜냐하면 그러면은 갑자기 그 희석이 돼가지고 2%밖에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금방 회복할 수 있어 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게 되니까. 근데 그게 보통 사람의 심리고, 그게 보통 인간의 심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 반대로 갑자기 내게 올라. 그러니까 오택이 오늘 갑자기 올랐어요. 제가 10%까지 오르지, 사실 저도 몰랐죠. 처음에 2~3% 오르니까 역시 투자 잘했어 라고 했는데, 그때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때 대다수의 사람들, 김일도 그 님께서 뭐라 그래요? 대다수 사람들은 거기서 더 들어갈 생각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상한데, 그러니까 불타올랐을 때 거기에 올라타려고 한 게 아니고, 아까 산책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김일도 님의 말씀이 이거 같다. 다른데 조금 오를 것 같은데 아니고, 오택이 이미 지금 오르고 있으면 오택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이미 사놨기 때문에 지금 더 사자. 더 사다가 그냥 더 손실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상승한 추세를 탔으면 오늘 조금 더 오르면 올랐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더 사는 게 뭐 희석이 돼가지고, 원래 그냥 원래 제가 샀던 그 매수 단가보다는 만약 최종적으로 3%에 끝났다 그러면 제가 2%에 들어갔으면 최소 1%의 수익을 더 먹었잖아요. 그래서 뭉치가 더 커지는 거죠. 수익 금액의 수익률은 다소 낮아지겠지만 수익 금액 자체는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게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손실 보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타기 하지 말고, 물타기 하려면은 굳이 물타기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충분히 저점이라고 생각했던 거, 오늘 제가 잘못 들어갔던 거는 좀 더 지켜보다가 제가 더 충분히 저점이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추가 매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해야지 나중에 언젠가는 한번 오른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희석이 되는 거고, 오택은 너무 기쁘다 라고 한 순간에 더 샀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렸어요. 야, 역시 성공했어 라고 했는데, 그거를 약 성공해서 1% 올라오는 순간, 그래, 근데 이제 잘해야겠죠. 근데 이게 진짜 오를 것인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추세 분위기가 오늘은 충분히 오를 것 같다는 느낌이 있으면 더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적으로는 10%를 마감했는데 중간에 한 5%를 다시 내려왔거든요, 오택이. 그러면 사실 현명한 투자라고 하면은 5%에서 추가 매수를 했어야 돼. 이때 팔아?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다시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게 전제 조건은, 제가 오택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계속 덥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앞으로, 그리고 매수가 최근에 한 꽤 올라갔다가 11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결국엔 104,000원 이 정도로 마감했어요. 그러면 최근에 일주 전에 이미 11만원 올라간 적이 있기 때문에 11만원까지 12만원까지 잠깐 꼬꾸라지더라도 가는 게, 날씨 계속 더우면은 정상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사실 한 5% 정도로 내려왔을 때 더 추가적으로 딴 데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매수를 할 생각을 했어야 되게 현명한 투자자랐다는 거죠. 너무 느끼는 게 많네요. 일단은 다시 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면 저가일 때 더 사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가? 아니면 투자자 사이에 만연하는 열망과 자만, 탐욕에 물든 채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더 규모가 크고 위험한 매매에 뛰어들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정말 나쁜 선택이다. 답은 명료하다. 그러한 선택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명료하지 않다. 독자 또한 유혹에 쉽게 넘어간 많은 투자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 명심해야 한다.
아무리 현명한 투자자라도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으면 대단한 의지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서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조정하는데 기계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것도 단순히 투자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편리하게 계산하기 위함이 아니라 위에서 말한 인간의 본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계적인 공식은 투자자에게 상황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 즉, 투자자는 시장이 상승하면 보유한 주식을 팔아서 채권으로 전환하고 하락하면 반대로 채권을 팔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처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투자자는 심리적으로 억눌린 에너지를 건전하게 분출할 수 있다. 올바른 투자자라면 그가 욕망에 휩쓸려 행동하는 다른 사람들과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서 더 큰 만족감을 얻을 것이다. 네, 이제 5번째 책부터 사업 가치 평가 대 시장 가치 평가. 시장 변동이 투자자의 실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소액 주주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상장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실제로 주주와 투자자라는 지위를 모두 갖고 있고 그 지위를 선택해서 이용할 권리가 있다. 다른 한편에서 투자자는 개인 기업의 소액 주주나 조용한 동업자에게도 빗댈 수 있다. 이때 투자자의 성과는 전적으로 회사 수익이나 자산의 내재 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투자자들은 보통 가장 최근의 대차 대지표상 순가치 중에서 자기 몫을 계산해보고 개인 기업의 가치를 판단한다. 반면 보통주 투자자는 주권이라는 종이 한 장을 쥐고 있다. 매 순간 변하는 가격에 따라 팔 수 있는 이 주권은 대차 대조표의 가치와는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 주석이 있네요.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별도로 요청해야 할 때에만 인쇄된 형태의 주식 증서를 발급한다. 그 외 주식은 모두 전자 양식으로 존재한다. 은행 계좌에 실제 현금이 아니라 전산화된 대차만 표시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변화로 주식 매매는 그레이엄 시절보다 훨씬 쉬워졌다. 당연한 말을 하네요. 다시 돌아갑니다. 따라서 주식 매매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회사 상황보다 주식시장 자체가 되었다. 투자자들은 이제 시장 프리미엄을 감수하며 운명의 미래를 맡기게 된 셈이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투자에서 핵심적인 요소지만 그만큼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가격 형성 체계는 본질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다. 회사 실적과 전망이 좋을수록 주가와 장부 가치의 관련성은 떨어진다. 또한 장부 가치를 윗도는 프리미엄이 크면 클수록 내재 가치를 결정하는 죄송합니다. 내재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불확실해진다. 즉 이러한 내재 가치는 회사 실적이나 전망보다 주식시장의 분위기와 평가에 더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가 잘 될수록 주가는 더 크게 변동한다는 역설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적어도 다른 일반 종목과 비교했을 때 우량주가 투기 위험을 더 안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주석이 있네요. 순 자산가치, 장부가치, 대차 대자표상의 가치, 유형 자산가치 등의 용어는 모두 순가치와 동의어다. 순가치란 기업의 현물 및 현금 자산의 총가치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가치는 기업의 연간 또는 분기 대차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총지주 지분에서 영업권, 상표권 등의 모든 무형 자산을 차감함으로 수고할 수 있다. 이를 희석 발행주 수로 나누면 주당 장부가치가 된다. 다시 돌아갑니다. 이 분석은 선도적인 성장주와 우량주를 비교할 때도 적용될 수 있다. 단, 투기 성격이 지나치게 강한 종목의 경우는 해당 사업 자체가 투기이므로 여기에서 논외로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은 가장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회사들 주식의 가격 결정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할 때 적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 중에서도 앞고는 단연 IBM이다. IBM의 주가는 1962년에서 1963년 7개월 만에 607에서 300으로 하락했고 두 차례 주식 분할 이후 1970년에 그 가격은 387에서 219까지 하락했다. 최근 수십 년간 아주 인상적인 수익을 창출한 바 있는 제록스도 1962년과 1963년 사이에 171에서 87로 떨어졌고 1970년에는 116에서 65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이 결과가 IBM이나 제록스의 장기 성장 전망이 비관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보다는 이 회사들의 탁월한 성장 전망에 주식시장이 매긴 프리미엄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에게 정말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특별히 신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자 하는 투자자라면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유형 자산 가치의 거의 근사한 가격에서 거래되는 종목들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이다. 여기에서 근사치란 유형 자산 가치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수치를 말한다. 이 수준 이하에서 종목을 매수했다면 비교적 회사의 대차 재테크에 근거하고 주식시장에서 개별적인 가격 변동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종목이라 할 수 있다. 장부가치 이상의 프리미엄은 상장 주식이라는 이점과 이에 따른 시장성에 지급되는 일종의 추가 요금이다. 여기에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자산가치의 근사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했다고 해서 안전한 투자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이게 아마 PBR 인가 같아요. 프라이스 부킹인가? 뭐 이렇게 레이쇼죠. 자산 대비 주식 가격의 그 비율이죠. 이거 같은데 유사한 것 같아요. 여기에 덧붙여 투자자는 만족스러운 주가 수익 비율, 건실한 재무 상태, 수익의 향후 지속성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독자들은 이미 적정한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을 매수한 마당에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가가 위험할 정도로 상승한 상황이 아니라면 생각보다 그렇게 번거로운 기준은 아니다. 일반 투자자가 평균 기대 성장률보다 지나치게 높은 결과를 기대하지만 않는다면 이 기준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 또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종목 선택에 관해서는 14장과 15장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1970년대 말 다우존스 지수에 편입된 종목 중 절반 이상이 앞서 제시한 자산가치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AT&T처럼 가장 많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실제로 유형 자산 가치보다 낮은 수준에서 거래된다. 또한 전력회사들의 주식은 다른 일정까지 더해져 1972년 현재 대부분 자산가치에 가까운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이처럼 장부 가치에 근사한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투자자는 수익 및 유형 자산에 비해 훨씬 높은 배수로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보다 주식시장의 변동을 훨씬 독립적이고 초연한 자세로 지켜볼 수 있다. 보유 주식이 별다른 문제 없이 수익을 창출한 한 변덕스러운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때로는 이러한 주가 변동은 틈타 저가 매수 고가 매도라는 게임을 능숙하게 즐길 수 있다. 여기까지는 뭐 이번 장은 뭐 워낙 요새가 이제 사실 자산 가치에 비교해서는 변동이 너무 높은 시장이라서 뭐 이런 거를 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요새는 너무나 그런 게 좀 과도하게 돼 있어 가지고 좀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참 배울 게 많은 책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또 다음에 아직 8장 좀 남았습니다. 8장 그냥 또 3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